제가 이제 어떤 고객을 미팅을 했었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. 왜 중개법인만 가면 강남에 있는 건물만 보여주냐. 자기는 강남 외권도 좀 궁금한데 뭐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영상은 사실 그 질문에서 좀 시작해서 좀 만든 영상이라서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좀 찍어 나가 보겠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병장 김주환입니다. 보통 처음에 그런 질문들을 해요. 어느 지역을 선호하시냐,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금액으로 건물을 사시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는데 대부분 막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별로 없으세요. 서울에 어디, 서울에 뭐 역세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죠. 그래서 대부분 그 중개사들이 얘기하는 지역은 대부분 강남이나 뭐 성수동이나 이렇게 주요 지역을 말씀드리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왜 이제 본인의 어떤 컨셉이 안정해져 있으면 주로 이제 강남권들의 물건들을 많이 보여드리냐면 일단은 황금성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건물을 사도 이거를 이제 다시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팔려고 했을 때 좀 빨리 팔릴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문제도 좀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만 내려놓으면 매각이 금방 될 수 있으니까 심지어 뭐 안쪽에 있는 건물들도 원가에서 조금만 내려놓으면 팔리거든요. 예,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비교했을 때 강북 건물들은 저희가 뭐 팔려고 했을 때 아무래도 강남에 있는 건물들보다는 매각이 걸리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역의 선정이 좀 잘 안 돼 있는 분들한테는 좀 그나마 좀 안정적인 강남 건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부동산은 이제 급지별로 나뉘는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기사로도 좀 봐도 최근에 금리가 이제 9월쯤 떨어진다 뭐 이런 어떤 예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실제로 미국에서는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뭐 0.5포인트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기사 최근에 저희 아파트 거래된 기사를 보면은 그 상급지들이 대부분 정권적으로 마지막 거래 금액에서 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계속 이어지지 않나 싶고요.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강남 건물은 46억 7천에 2020년도 3월에 샀고요. 그리고 비교 사례 건물인 신당동 건물은 45억 5천에 2020년도 8월에 샀습니다. 근데 이 건물들은 각각 제 강남 건물은 2023년 11월에 제가 100억에 매각을 했고 그리고 신당동 건물은 올해 24년 1월에 62억에 매각을 했죠. 근데 이 사례만 보시더라도 제 건물은 물론 이제 대수선을 했지만 이 건물도 그 내외관 손보면서 비슷한 금액의 그 공사비를 들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기타 부대 비용을 다 빼더라도 46억 7천에서 100억에 매각했으니까 차익이 뭐 53억 정도 되겠죠. 그리고 신당동 비교 사례 건물 같은 경우는 45억 5천에 매입했고 62억에 매각하셨으니까 결국에 차익이 한 17억 정도 되시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. 근데 제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매입한 건물의 그 사례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. 그 급지라는 건 무시 못하는 건데 제가 이 건물을 사서 나중에 어느 정도 차익을 보고 팔려고 해도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강남이 강북에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내 건물을 좀 더 높은 가격에 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다는 거죠. 예,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 중개사들이 주로 고객의 안전적인 투자를 위해서 그 상급지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일반화가 되면 안 되는 게 이제 각자 이제 투자하시려고 하는 금액대가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강남 같은 경우는 현금 최소한 30억은 있어야지 투자가 가능하거든요. 근데 현금 30억이 있어도 지금 살 수 있는 건물을 찾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금 보유량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강남 외권을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죠. 근데 뭐 반대로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면서 강남 외권의 건물들이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으니까 그쪽 건물을 검토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급지에 따른 어떤 그 확률적인 부분이니까 건물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고 중개사들이
고객의 안전적인 투자를 위해서 강남을 주로 추천한다는 거, 예,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. 강남은 수익률이 한 1, 2% 정도 되고 강북은 한 수익률이 3, 4% 정도 된다는 공식처럼 하나의 빌딩 업계에서 도는 얘기가 있잖아요. 근데 그렇게 따지면 강남은 임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지역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요즘도 그런가요? 요새는 강남에 그 공급이 많다 보니까 공실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 1, 2% 나오는 건물이 거래되기는 좀 쉽지 않고, 그래도 강남도 3% 근사치는 돼야 될 것 같고, 요새 보시는 분들이 금리가 좀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임대 수익을 좀 강남 보시는 분들도 좀 따지세요. 그래고 1%, 2%대 거래되기 쉽지 않죠. 차라리 이제 그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명도 조건으로 사서 이제 자기가 수익을 만드는 거는 거래가 돼도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업이 돼 있는데 수익이 낮다, 이런 것들은 그래도 3%는 돼야 거래가 되고, 오히려 반대로 강북 같은 경우도 3% 중반 이상은 돼야 거래가 되니까. 근데 3, 4%라는 건 강북은 안 깨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강북에 괜찮은 지역에 3, 4%짜리 건물 찾기가 더 어렵지 않나. 왜냐면 이제 건물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. 예,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결론적으로 강남도 3%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. 근데 금리가 좀 떨어지면 좀 다르겠죠. 그리고 대표님이랑 저랑 잠깐 미팅했을 때 얘기해 주신 게 강남이냐 강북이냐 보다도 건물 투자할 때 내가 이 건물 투자하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예,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그 목적이라는 게 이제 결국엔 내 돈에 맞춰서 그 목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,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할 목적이면 그 이제 그 직원들 출퇴근이 용이한 뭐 교통 여건도 봐야 되고, 그리고 뭐 차량 주차가 필요하면 주차도 봐야 되고, 그리고 그 면적, 뭐 내가 써야 되는 면적이 맞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그 내가 써야 되는 들어가야 되는 그 날짜에 맞춰서 건물이 비어져야기도 하고, 뭐 그런 것들도 봐야 되고, 그리고 아예 그냥 그 노후대 비용으로 임대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강남의 수익용 건물 찾기가 좀 힘드니까 오히려 반대로 강북에 좀 안정적으로 층별 임대가 돼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, 아예 그냥 나는 이제 수입이 지금 현재 수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 그러면 강남의 어떤 그 노후된 건물이나 아니면 그 부지를 사서 저평가된 부지를 사서 신축하거나 뭐 대수선하는 형태가 좀 더 낫겠죠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